한반도의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이곳에 아직은 어리지만 큰 마음을 품고 자신들의 사명을 키워가는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통일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평범한 부산의 한 주택가. 어디선가 시끌벅적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공은 장대현 학교의 학생들. 올망졸망 모여 아이돌 오빠들의 모습에 열광하고 눈길 한 번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여학생들 모습인데요. 꼬리 끊어졌다. 왜? 봐봐요. 야속하게도 이제 아이돌 오빠들과는 안녕할 시간. 즐거웠던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읽어주세요. 네. 아. 다 아나요? 몰라요. 야, 이거는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딩동댕 제일 좋아하는 것. 자, 북한 사람들한테 최애가 뭐예요? 이러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신기야. 나 김정은 말고 김정은 인정. 낯선 신조어에 대한 놀라운 대답을 내어놓는 학생. 대답으로 눈치채셨나요? 이들은 북한에서 온 탈북민 학생들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답. 북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뭔가 소확행은 뭐가 있을까? 그들만의. 배부르게 먹기. 소소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소소하지 않아? 거해? 좀 큰데? 좀 커? 클것 같은데? 그래. 해바라기씩 까먹기. 해바라기씩 까먹기. 인정하나요, 다들? 해바라기. 제가 했을 때는 해바라기씩 되게 많이 까먹는 거. 아, 해바라기씨 많이 까먹었어. 맞아. 아니야? 까먹었니? 오늘은 이 학교만의 특별한 수업인 통일 수업 중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남과 북의 문화적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저희 장대현 학교는 영호남 이남 지역에 있는 유일한 탈북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생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가 이들을 보듬어주고 교육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이름인 장대현 학교는 예전 평양에 있던 최초의 장로교회인 장대현 교회에서 이름을 따와서 통일 이후에 저희 학생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재건하는 그런 일꾼으로 준비되고자 저희 학교의 이름을 장대현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지만 한국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 하나 맞으면 2점이었던 것 같아요. 2점 다 맞으면 5점? 정희는 이 문제 틀렸거든? 근데 여기에 정답을 체크해놨어. 진짜요? 운 좋은데? 이거 심지어 5점짜리. 한국의 낯선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17번도 틀렸고. 꿀맛 같은 점심시간. 노래가 절로 나오는 시간이죠. 여느 10대와 다름없이 밝고 천진하게만 보이는 아이들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이곳까지 오는 여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해서 중국까지 오게 됐어요. 추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냥 좋았어요. 엄마한테 간다는 생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하이 진안서였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아래쪽 지방인데 어떤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무조건 넘어와야 되는 산인데
그날에 이제 운 안 좋게 저희가 건너는 날에 그때 순간 위험했던 순간이 엄청 많았는데 일단 하나님 살아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위험하면 안 되지 않냐 한 번만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속으로 그냥 웅얼거렸어요. 중국이랑 북한 사이가 엄청 가까웠어요. 엄마랑 저는 이제 거기를 건너가야 되니까 좀 이렇게 뒤에 갑자기 자전거 타는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 있으면 되게 좀 의심받잖아요. 그래서 막 저 바지 벗겨가지고 오줌 싸라고 해서 나오지도 않는 오줌 싸다가 그리고 열심히 뛰었어요. 눈 덮인 그 강을. 근데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도 이게 당연히 건너면 안 된다는 건 알았죠. 그래서 또 되게 무서웠죠, 당연히. 엄청 무서웠죠. 보현이에게는 탈북 후 탈북 과정보다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진짜 힘든 시간 많았죠. 그때 한창 사춘기였을 때였는데 사회 시간이었나? 그때 북한 얘기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근데 그때 한 친구가 막 빨갱이들을 막 그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아 내가 굳이 알려야 되나? 내가 북한에 갔다는 걸.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다녔어요. 이후 장대현 학교로 오면서 보현이는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대현 학교에 다니는 탈북민 아이들 대부분은 보현이와 같이 모두 자신만의 상처들을 숨기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곳 학교에 오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한 버스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운동장. 건물을 기증받아 세운 학교이다 보니 운동장이 없어 체육 수업을 할 때면 인근의 운동장을 빌려 사용하는데요. 하나, 둘, 셋.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뒤섞여 축구 경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현이 팀이 한 골 먹었네요.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 아이들 무리와 떨어져 있는 보현이와 경원이. 아직 예찬이다. 애들이 매너가 없어. 보현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입니다. 내가 진짜 게임에서 이런 거 진짜 안 하면 되는데 나는 진짜 싫어. 나 초등학교 때 피부도 되게 많던데. 키 커가지고 애들. 머리 뻥 맞고. 맞아. 근데 머리 맞아. 나는 맨날 다리 맞았어. 나는 맨날 다리. 이거 얼굴 맞고 기분 더러운데 괜찮아 괜찮아 해라 이래가지고 에이씨 이러면서 하고. 단짝 경원이의 추억 소환 덕분에 보현이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경원이의 말투가 왠지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저만의 느낌인가요? 저는 마산에 있는 어느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요. 전보다 남한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입니다. 여기 탈북민 대안학교 아니었나요? 어떻게 한국 친구가 이 학교에 오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죠. 그냥 와가지고 뭐 엄마가 통일에 대한 학교인데 북한 학생들 모여있고 뭐 그런 학교다, 뭐 기숙사 학교다 이래가지고 내가 한 살 또 어릴 때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좀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세계를 넓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경원이 외에도 3명의 남한 친구들이 이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장대현 학교에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대현 학교는 북한이 고향인 친구들, 그리고 중국 출생의 탈북민 자녀, 그리고 한국의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통일한국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탈북 청소년들만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경우에 여기는 또 다른 북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학교에 남한 학생들이 같이 생활함으로써 우리 학교가 작은 통일의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자고 싶어. 너 빨리 가. 우리 되게 그거 알아? 청춘 드라마 같은 거 알아?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줄래? 지금 오글거리니까.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라난 아이들. 문화와 생각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텐데요. 왜 그렇게 공에 미친 듯이 사람들 쫓아가서 그렇게 차는지. 아니 국가대표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시간에 교복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땀을 흘리면서 뛰고 있으니까 전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운동 없이는 못 사거든요. 근데 경원이는 아니에요. 진짜 이런 부분이 완전 달라요. 진짜 다른데 쟤 남한에서 온 애구나, 아니야 북한에서 온 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안 맞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맞춰가려고 그런 여러 이렇게 과정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마음에 기름칠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느새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통일에 가까워진 아이들. 어쩌면 이 아이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작은 통일을 이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체육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아이들. 오늘 학생들의 화제는 단연 얼마 전 끝난 기말고사입니다. 나 진짜 맞을 수 있었는데 그 6점짜리 틀렸어. 나는 은미쌤이 내 점수 보고 충격 먹었대. 나 이번에 시험 완전 많이 했어요. 74점이야? 진짜. 진짜 내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시험 치고 울었단 말이에요. 얼마 맞았어요? 완전 너는 좋았어. 국어 몇 점이야? 나? 왜 그렇게 못 믿어서 막 좋아하고 있어? 몇 점인데? 100점이에요? 진짜? 와 대박. 내가 SM이 채점을 하는데 이현이 진짜 잘했었다. 내가 왜 좋았냐면은 내가 100점 맞은 자의 여유일까요? 자신 있게 자신의 점수를 오픈한 보현이. 근데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할 보현이의 단짝, 경원이가 보이질 않네요. 경원이는 어딜 간 걸까요? 경원이가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 중이었네요. 기말고사도 끝났는데 손에서 펜을 놓을 줄 모릅니다. 그녀는 얼마 전 대학 진학에 유리한 일반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장대현 학교에 남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학생이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검정시 봐야 되고 수능도 봐야 되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남한주의적으로가 아니고 그 이제 좀 이렇게 관점을 달리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곳에 있는 것이 불리한 길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가는 이 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막 동이 터오르는 시간. 학교는 아직 조용한데요. 기상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아침 산책을 준비하여 약속의 땅으로 내려오세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아이들이 아침 산책에 나섭니다. 한참 아침잠이 많을 나이라 더 힘겨울 것 같은데요. 겨우 발걸음을 떼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혼자 산책길을 달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19살 최수옥이고 저는 양강도 대용단에서 태어났습니다. 뛰어와가지고 강물을 보고 산을 보면 살짝 북한 같은 그런 느낌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북한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냥 뛰게 되는 것 같아요. 5년을 매일같이 달렸던 길. 이제 이 산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귤도 갖고 왔어. 진짜 운동하는 사람 같다. 언니 등하실까? 이제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 대학에 입학을 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것이 마지막인 졸업반. 매 순간이 아쉽고 소중합니다. 산책 이후 등교 준비로 분주한 기숙사. 못 걸어와. 수호가 누군가 수호기를 찾아왔습니다. 속 있나? 수호가 좀 드라이기 좀. 머리 못 말리고 왔다. 드라이기.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흔치 않은 풍경인데요. 정이하고 아침부터 왜 저렇게 난리가 있구만은. 어려 맞지?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이 학생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지냈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일부러 가서도 이제 뭐 드라이도 찾기도 하고 제가 또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옷을 준비 못 해왔을 경우에는 학생들 옷 빌려 입기도 하고 많이 올라가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모압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자 노력했던 이은미 선생님은 학생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매일 1교시 큐티 시간을 가져 말씀으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건데요. 거기에 신방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눈물로 매를 드는 부모님처럼이라는 그걸 보면서 사랑의 매가 생각이 났고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맞죠. 참 이 눈물 흘리면서 이 뭐라 하는 마음을 아십니까? 이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혼내는 선생님의 마음을 압니까요?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북한에서 학교를 안 다녀서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고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친구도 별로 없고 되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나마 그게 좀 변화가 돼서 지금의 저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그 변화를 일으켜준 분들이 선생님이거든요. 편하게 하고 싶은데 엄마를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선생님도 안다시피 엄마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강은아 집에서 쌤이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이은미 선생님의 어깨는 더욱 무겁습니다. 가야 돼 거기.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도 네 거 보시더니 네가 이제 그 활동했던 것들이 많아서 얘는 딱 봐도 뛰어나다 느낌 좀 든대. 그래서 진짜로 여기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 소개서에 썼는 것처럼 이 아이가 뛰어난 아이인가를 보실 거야. 니네 면접 진짜 잘해야 돼, 강은아.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는 그녀. 녹음해서 보내고 이거 매일매일 해야 돼. 처음에는 이 아이들의 그 대학을 보내는 게 다 전적인 제 책임인 것 같아서 그 짐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러 가면은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려고 이곳에 와 있지만 처음에 이 아이들 보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기서 나갈 때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는구나. 또 이 아이들이 여기 나가서의 또 각자의 삶에서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날개를 달아주실까 이 아이들이 마음껏 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아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도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아이들이 한 뼘 더 자라납니다. 오늘은 오후 수업 대신 농촌 봉사를 가는 날입니다. 장대현 학교가 많은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지역의 도움으로 꾸려져 가는 만큼 지역 일손 돕기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야, 양강도 감자가 더 맛있는데 맞지? 대용당 감자. 대용당 쏘리. 북한 땅에서도 익숙한 농작물 감자. 왠지 감자를 보니 고향 생각이 날 법도 한데요. 추위도 잊은 채 아이들은 감자 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현이가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아 어디서 들깨 냄새가 나나 싶었는데 뒤에 있었어. 개구리 닭한테 주면 감작했는데 옆에 들깨가 있는 거예요. 그 들깨 냄새가 북한에서 정말 많이 맡았던 냄새예요. 이게 네, 진짜 많이 맡았었고 그 냄새가 나면서 되게 북한에 있었던 추억들이 너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고 오늘 저녁에 감자 좀 해주세요. 안에 있어요. 감자 구워준대요. 들깨 냄새 하나로 어릴 적 북한에서의 추억에 잠긴 보현이. 추억할 순 있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감자라고. 되게 추억에 젖어든 그런 거 있잖아요. 소꿉친구 막 그런 거 저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없지 않았어요. 근데 걔랑 얼굴도 보고 싶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친한 친구다 보니까 사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한데 없잖아요. 나 왜 소꿉친구도 내 옆에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요? 추석 때 가족도 못 만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해 줘야겠다. 내가 온 이유가 내가 왜 굳이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가디건 입어야 돼? 코트를 입어야 돼? 가디건이야 결국? 오늘 아침은 어쩐지 기숙사 전체가 들떠있는 느낌인데요. 곱게 화장까지 하고 오늘 어디 가나요? 오늘 한 달에 한 번 단체 외출 나가는 날인데 네 오늘밖에 꾸밀 날이 없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긴 하지만 기숙사 생활이 답답할 만도 하죠. 아이들이 찾은 곳은 부산의 명동으로 불리는 남포동. 자몽. 색깔 예쁘다. 자몽. 그 넓은 남포동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화장품 가게입니다. 나도 오렌지. 이 언니들 되게 이렇게 바르면 되게 예쁜데 내가 이렇게 바르면 지저분한 거 있어. 말 안 하면 제가 아마 북한 사람들 알걸요, 사람들은? 제가 좀 시대에 동떨어져 살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 화장이라는 걸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보현이가 옮겼어요. 그런 낙으로 외출하는 거죠. 항상 보던 내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그냥 달라진 내 모습? 근데 그게 좀 더 이뻐졌어. 북한에 갔다 온 걸 주위 사람들이 좀 많이 몰라요. 어쩌면 이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를 이방인이라 느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아이들. 하지만 장대현 학교 친구들이 있어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한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갑니다. 한편 기숙사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 중인 맏언니 수옥. 요즘 들어 고민이 많다는데요.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 나가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갑자기 같이 지내고 어떻게 다가가야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되고 늘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막 이렇게 설레는데 그 설레는 거 뒤에는 늘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따라가고 하니까 이제 너가 진짜 가는갑다 싶더라. 가는 거니? 내년이면 네가 없는 거니? 괜찮아요. 자주 올게요. 불안한 수옥이의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이은미 선생님이 기숙사를 찾아왔습니다. 맞다,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참 우리 수옥이가 사랑스러운 부분이 많다. 진짜로 이건 쌤 농담 아니고 나 지금만큼 하는 만큼 하면 될 것 같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만남이 진짜 인생에서는 진짜 중요해.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에 어느새 수옥의 마음엔 불안은 사그라들고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이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정 변화나 뭐 말투 변화나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아이들이 감정 상태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다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 올라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요, 사실. 면접 봤는데도 아직 졸업한다 실감이 안 난 것 같아요. 힘들다. 그렇지. 나도 그래. 이렇게 너희가 진짜 졸업시대야. 그러니까 쌤이 막 이제 교무실에 이렇게 있으면 막 너희가 이제 교무실에 선생님 하고 내려오는데 너희가 이제 졸업하면 없겠구나 이게 쌤도 아직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는데 한 번씩 이제 그런 거. 밤마다 맨날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한테 되게 굉장히 감사한 분이에요. 은비쌤뿐만 아니고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래요.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귀한 만남을 선물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학생들은 여기 그냥 자유롭게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 귀한 만남의 연장선이 될 특별한 손님들이 장대현 학교를 찾았는데요. 바로 부산 덕문고 학생들입니다. 장대현 학생과 덕문고 학생들이 섞여서 조를 짜서 오늘 통일 골든벨을 준비를 했어요. 바로 조를 장대현 학교는 주변 학교들과의 교류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덕문고 학생들과 함께 통일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다 여기. 다 여기. 그치, 이제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은 밑에 애들 다. 호기심이 많은 또래 친구들을 위해 학교 소개에도 나서는 수옥이. 그리고 여기가 거실. 저기 내 집 내고. 언니 방장이네요. 내 나이 제일 많아서. 함께하는 시간, 이들에게 남과 북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형들이랑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눴는데 그냥 별로 북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없고 그냥 옆집 형이랑 대하는 느낌 들어서 좋았어요.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북한 음식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소와 흰저고기, 두부와 농마국수도 국수가 있어요. 농마국수 어떤 건지 일단 이야기 좀 하세요. 이게 두부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두부를 반으로 쪼개서 기름에 튀기고 그리고 반을 다시 또 쪼개가지고 밥을 넣고 가지고 먹는 거고요. 맛있어요. 북한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서 아마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먹는 거야? 이렇게 소스 발라서? 양념 찍었어. 이거 껍데기 이게 뭐야? 이게 콩. 처음 보는 북한 음식에 호기심이 가득한 덕문고 친구들. 조심스럽게 맛을 보면 맛있죠? 맛있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 거에다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한 몇백 개?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철민이도 오랜만에 북한 음식 설명에 신이 나 보이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오늘 저녁 식탁처럼 남과 북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조금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어떤 학교인지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난 어디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장대원 학교를 통해 간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뭔가 통일의 역할이라는 걸 잘 알고 또 그걸 잘 실천하면 좋겠어요. 장대현 학교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모두 학교를 예쁘게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언젠간 북한 고향에 돌아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노래할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저는 장대현학교 교육에서 가장 핵심은 정체성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 또 탈북민으로서 탈북민 자녀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그냥 겪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제 장대현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일반 학교 다녔으면 이런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통일?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뭐 한국 왔나 보다, 한국 좋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런 말 있는데 진짜 통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보내신 것 같고 남한 학교에 탈북민 학생 한 명이 있는 거랑 탈북민 학교에 남한 학생 한 명이 있는 거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의 사명을 막 팍팍 느끼게 된달까?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태어난 곳은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통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해 봅니다.